여기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 있는 이브더 제니스. 제가 배달을 온 김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구 범어동 이브더 제니스 사시는 우리 거주민들 중에서 저희 매장을 있는 고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달을 하다가 뉴스를 한 번씩 보거나 유튜브를 뭐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듣다가 조기 대선 지금 국면이죠. 좀 시대도 사회도 좀 어지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이분들이 정책을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분양가가 서울에 특히 뭐 분양가가 높다 그러죠. 분양가를 낮추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를 낮추겠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높은 분양가들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분양가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시공하는 전체적인 건설사들도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을 분양받아서 들어가려는 사람들 또한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내가 지금 분양받는 게 맞나? 혹시나 최고점에 내가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뭐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이거 그렇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나? 이런 양측의 걱정을 본인들이 이렇게 딱 파악을 해봤더니만 이것은 분양가를 낮춰야 되겠다.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 특히 뭐 서울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쭉 듣더니 이 정도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양가를 낮추겠다. 주체가 누굽니까? 그 분양을 하는 분양 뭐 사업자, 분양 뭐 시공업자, 건설사, 또는 시행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는 주체분들이 되겠죠. 그 회사. 거기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우리 지금 사고방식에는 일반 국민 생각에는 건설사와 이런 여러 가지 정부나 지자체,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저기 뭐 건설사들을 배불려서 고분양가를 만들고 그것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으면서 이런 부담은 다 일반 서민들이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거기들만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벌고 배 땅땅 치면서 배부른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자꾸 막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적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얘기, 그 주체에게 뭔가 압력을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가격을, 그러니까 저 정도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자기들이 많이 남겨먹기 때문에 건설사가 저 놈들, 저 나쁜 놈들, 저 정치인들이 이번 집권 여당에서 확실하게 대선 전에 저런 완전히 나쁜 적폐 저런 건설사 놈들을 때려잡아서 서울에 지금 고분양가 막 10억, 20억짜리 하는 아파트를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짓지 마. 반값으로 지어. 지금 뭐 10억짜리는 5억, 20억짜리는 10억으로 분양을 해. 아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서울에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나온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 질 땅도 없고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무너뜨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재개발해 재건축하는 그런 땅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과연 진짜 고분양가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수익률 엄청 남기고 그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빚만 지고 거기 완전 엄청난 고분양가를 떠넘겨서 부담이 가고 망하고 그렇게 됐는 역사라든지 그런 사례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지금 서울에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 일부 아파트가 아닌 것,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나올러라든지 그런 거 위치가 좀 이상하고 그런 거 빼고 분양이 안 된 게 없었고 그 최초 분양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망한 사람도 없고 그걸 오히려 포기했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했던 사람들이 망했다는 이런 얘기, 뭐 둔촌주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서울원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서울에 또 주변에 있는 핵심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과연 저 정책이 지금 사람들의 입맛을 지금 또 대선 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때리는, 저 부자들 때리고 저 뭐 건설사 때리고 돈 있는 사람들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드릴게요. 이 돈을 해서 나눠드릴게요. 이 정체성 자체가 제가 뭐 정책을 비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찍는 건 아니지만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간에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막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망하는 건설사들이 왜 나오지? 저 완전히 해가지고 건설사 보면 완전 떼돈 벌고 저렇게 쉽게 사람들 돈을 다 버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사람도 없고 해야 되는데 왜 건설사가 막 몇백 개씩 무너진다 그러고 막 문 닫는 데가 저렇게 많다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저 건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가가 팍팍 올라야 되는데 건설하는 그런 회사들 주가는 뭐 비리비리하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사업은 또 안 하려고 그러고 해외로 나간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는 거지? 돈이 진짜 안 남는 건가? 진짜 건축비가 막 엄청나게 오른 건가? 진짜 막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많이 안 짓고 막 그런 상황인 건가? 이런 것을 내 상황이 아닌 저 주체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내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반대쪽에 있는 당대표라든지 그쪽에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에 보면 무상으로 뭘 주겠다, 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 공짜로 뭘 주겠다, 뭘 퍼주겠다, 무상으로 뭐 교육비를 하고 무상으로 뭘 해주고 돈을 다 무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 준다는 얘기하는 거죠. 자, 무상. 또 최근에 양쪽 당에서 났던 것 중에서 여기는 주 4일째 한다 그러고 저기는 또 4.5일째 한다 그러고 다 그냥 뭐 이 입장에서 똑같은 월급이 나가는데 주 4.5일에서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직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데 월급은 옛날하고 똑같고 저쪽은 아예 주 4일째 하자 그러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내 입장이 아니고 나는 좋죠. 내가 근로자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들에게 그런 것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주말에 바쁜 뭐 그렇게 하면 알바를 다시 써야 되는 건가? 주말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내가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지금 주말에 나서 내가 일을 지금 뛰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알바를 계속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해서 주말 알바를 따로 고용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나? 이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무상으로 돈을 준다, 뭐를 뭐 지원을 해준다, 돈을 팍팍팍 퍼준다, 뭐를 해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니까 받는 내 입장에서 좋은데 저 돈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한 번쯤 이렇게 의문점. 잠깐만 저 정치인이 돈을 준다 그러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딘가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 준다는 얘기인데 얘기 들어보면 또 대기업들의 뭐 이렇게 지금 뭐 돈을 더 뜯어가지고 뭐 법인세를 더 뜯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부자에게 1%에게 해서 99%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그러면 저 부자들은 최근에 뭐 현대제철 사례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도저히 여기서 뭐 경영이라든지 회사를 이끌어 나갈 그럴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그냥 뭐 폐쇄시켜버리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거기서 해외를 하면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나요? 내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돈 더 달라 했는데 사업 주체가 도망가버리고 도저히 여기서 안 돼서 포기해버리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사회라든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맞나? 한 번쯤은 그러니까 요까지만 멀리 한 10년 뒤까지 갈 필요도 없고 만약 저 돈을 무상으로 주는데 저걸 저 정치인이 말하는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혹시라도 돈이 없는데 국간에 텅텅 비었는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빚을 어디서 끌어당겨 와가지고 그걸 내한테 준다는 얘기인가? 국민연금 이런 얘기도 지금 시끄럽죠. 그 완전 미래 세대에 있는 애들에 있는 돈을 끌어써서 우리한테 다 대고 미래 세대 너희들은 난 모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만이 많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뭐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나는 모르겠고 너희들은 죽어봐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뭐 다 지원금 받고 나는 뭐 나라가 망하는 말도 난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내 자식들, 내 미래, 내 아이들 저 빚이 다 그대로 물려진다라면 지금 내가 단순히 뭐 재난지원금 받고 뭐 소득 받고 기본 소득 받아서 돈 다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최근에 뭐 나라에서도 얘기하고 저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경고하고 외국에서도 경고하는 게 아니 뭐 계속 나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뭐 국가 채무가 점점 올라간다 뭐 망한다 이런 얘기. 자기들이 정권을 안 잡고 야당이었을 때는 막 그렇게 까다가 자기들이 정작 딱 정권을 잡아가지고 행정부까지 다 운영하다가 빚을 엄청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삭삭삭 바뀌는 뱀처럼 혀가막 해가지고 내로남불치기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지금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좀 한탄스럽긴 한데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지금 뭔가 지금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고 돈은 지금 풀 땐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막을 때인 거야. 지금 빚을 막 계속적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좀 미래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정책이 있는 똑똑하신 분들이 딱딱 앉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딱딱딱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치인들, 그런 행정부에 있는 분들, 장관들, 차관들 그런 사람 역할 아닌가요? 가장 이제 불행한 일이 나보다 더 못한 더 저질의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 가장 정치학적으로 뭐 그렇게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상으로 돈을 팍팍 줬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시절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막 푸는 이런 시기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막 화랑이었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이 막 바바박 오르면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다 보니까 미국발 금리로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버블이 확 꺼지면서 부동산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을 왜 푸는 것인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좀 내수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당시에 돈을 빌린 사람들, 그러니까 저금리로 돈을 빌리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사업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사업을 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는 여러 가지 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생활비 대출로 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돈들이 내 빚이 저금리여서 너무너무 좋았지만 싹 이게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금리가 팍 올라가고 돈을 사용하는 그런 값어치, 돈을 사용하는 그
값이라 그러죠. 금리라는 것은. 빌리는 그 값이 갑자기 저금리에서 확 올라가다 그때 상황이 딱 벌어진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자산에 좀 투자한 사람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다 써버리거나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아니면 고가에 뭐 차를 산다거나 이런 소비성 지출에 돈을 쓴 사람들은 썰물이 쫙 빠져나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발만 동동동,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튜브 위에 있고 발만 당당해가지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쓸려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 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배도 작은 통통배냐 뭐 조금 더 큰 배냐, 유람선처럼 큰 배냐, 엄청나게 큰 뭐 요트에 자기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당시에 어떤 액션을 내가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로 이런 시기에,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하면서 또 조기 대선이다, 뭘 해야 된다, 다 지금 뭐 퍼주겠다 하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뭘 지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아껴야 됩니다, 지금 뭐 긴축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수출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입니다 했을 때는 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정신 나간 놈 봐라. 다른 사람들 100명은 다 지금 100명 중에 99만 명은 다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퍼준다 그러는데, 저놈만 저거 정신없이 저거 뭐 돈을 지금 막아야 된다고? 그걸 아껴야 된다고? 뭐 지금보다는 뭐 분배보다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지금 이쪽 땅 저쪽 땅 뭐 누구 어떤 대선 후보든 간에 다 퍼주겠다, 포퓰리즘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와, 진짜 이거 여기서 제대로 정신줄 놓지 말고 제대로 차려서 저렇게 딱 하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나라의 자녀들, 2세들 이런 사람들 해서 쭉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쪽의 후보가 그런 정책을 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를 좀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 뭐 다 퍼주겠다, 뭐 나는 우리 때는 모르겠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돈 다 퍼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대선 후보, 뭐 대통령, 뭐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선택했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 우리 2세, 3세들이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로서 또 지금 40, 50 세대로서 그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은 뭐 현실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신줄을 차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또 이런 기사들 보고 무상뭐다 뭐 돈을 퍼주겠다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푸념 아닌 푸념이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런 대화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최고급 아파트 부산 이부더 제니스 대구에서 대장 아파트인데, 야, 이 이부더 제니스 아파트 가격 내려라 이런 뭐 기득권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와,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차곡차곡해서 이런 대장 아파트에 내가 살 수 있나, 그것을 롤모델을 삼아서 보고 내가 계속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한 방에 확 혼돈 좀 빼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피해의식 없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우리 가족, 나 스스로, 우리 애들, 배우자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오늘 보고할까.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